김종태 해주사범대학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께서 각 도의 사범대학을 내도록 하시고 교수교양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으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많은 교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며 교육교양 사업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과업들을 밝혀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다해 받들며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과학연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형곤 신포기술사범대학과 함흥사범대학에서도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이민유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나가자.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여 8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초일강제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분발에 나선 촐리마지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고를 높이 들고 작업반, 호상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다음 교대를 도와주는 데 힘을 넣어서 강철, 아변강제 생산계획을 수행했습니다. 황해제철 윤합기업소 노동계급도 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서 아변강제 생산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한편 무산광산윤합기업소와 재룡광산, 은율광산, 람종광산과 생기룡광산, 흥남전국공장과 흥산광산을 비롯한 여러 생산단위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도 전망 생산 토대를 강화하고 현행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줄기찬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생산 돌격전을 맹렬히 벌여서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28비날론 연합기업소와 평양 고무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지표별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현행 생산과 설비 보수를 다 같이 내밀면서 맡겨진 전력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수풍발전소, 호천강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수력발전소에서도 장마철 기간에 맞게 물 관리를 과학화하고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보장하는 데 힘을 넣어 전력 생산을 늘렸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에서 순천지구 청년탄광윤합기업소와 덕천지구 탄광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계획 수행에 앞장에 섰으며 개천, 부장, 안주, 강동, 함남지구 탄광윤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굴진을 앞세우면서 채탄과 운반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부쩍 늘렸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윤합기업소, 덕장, 온성, 천내지구 탄광윤합기업소에서도 매일 많은 양의 석탄을 생산했습니다. 철도운수 부문에서도 증성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함흥철도국과 평양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은 함경남도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동들을 우선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의 원료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수송했습니다. 총진철도국, 개천철도국, 라선철도국에서도 화물 수송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와 령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현전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에 힘을 넣는 한편
과감한 생산 돌격전을 벌였습니다. 구성 공작기계 공장과 만경대 공작기계 공장, 량책 비아린 공장, 그리고 평양 비아린 공장도 난간을 박차며 생산 쪽 악량을 일으켰습니다. 함흥 청년 전기기구 공장에서는 평양시 1만 세대 사림집 건설에 필요한 제품 생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자강도 림업관리국의 여러 림산 사업소와 갱목 생산 사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계획 수행에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량강도 림업관리국, 평안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림업관리국에서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현실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통나무 생산을 늘렸습니다. 각지 세멘트 생산 단위들에서 8월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와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세멘트 포장을 위해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렸습니다. 촌내리 세멘트 공장과 승어리 세멘트 공장을 비롯한 여러 세멘트 생산 단위에서도 내부 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해서 8월 생산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분투해서 맡겨진 8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기어이 관철할 옥축의 의지를 가다듬고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두공장에서 원료의 제자원화를 실현한 데 맞게 도안 창작을 선행시키고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우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초물 생산협동조합에서 질 좋은 초물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지방의 유휴자재들을 최대한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해서 제품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초물 제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지고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조합에서는 단위 발전과 나라 살림살이에 이바지하려는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의해서 초물 제품 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홍단군 감자가공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교환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엿입니다. 알엿 생산에서 사탕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사탕과 똑같은 맛과 느낌을 가진 제품을 생산한다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 기술자들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걸치고 시험 생산도 수차례 진행해서 당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마 생산에서 단백을 추출하는 공정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맛 좋은 간장과 식초를 비롯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는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안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지금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한 직종에서 수십 년 세월 변함없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마디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금진 교대장 동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궁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성,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싹두고 자라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가 하늘에 대해서 무슨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일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발전소 운명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전 설비라는 게 순간도 세우면 안 되는 중요 설비들만 만든다. 이거 보장해줘야 되만이
마음 편안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뭐 그저 안주나 소나 그저 보이라를 세우지 않고 돌리게 한데 그저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 애국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저울을 받드는 기둥이 된다고 생각할 때 저도 이거지면 그들처럼 이렇게 한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촌구역 상하수도관리소에도 이민들의 생활상 편의 보장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숨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기촌을 가리지 않고 진짜 누가 보건 말건 이렇게 스스로 진짜 맡아서 일하는 동무들이 많습니다. 김촌희 동무는 처녀 시절부터 우리 상하수도 관리소 하수 준초공으로 일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상 편의를 위해서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한 생을 바쳐왔습니다. 리길준 동무는 헌신하는 몸을 잠그고 일에서나 생활에서나 번복이고 그러니까 작업한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수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진짜 우리 길진 반장들도 참는단 말입니다. 그 명절 날이거나 뭐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부피 달려와서 수리해주고 이렇게 자기 집처럼 돌봐줍니다. 상하수도를 하게 되면 뭘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물이 남는 것처럼 남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우지 않고 이런 일을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한다는 게 정말 말같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덕을 진짜 모르게 알게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크진 않아도 우리 집 식구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심정으로 인민생활에 이바지 하는 데서 보람을 찾고 궁지를 누리겠습니다. 많은 다리들에서 우리나라의 국수인 소나무를 많이 심고 퍼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원 산림육종학연구소에서는 민족의 기상과 숨결이 그대로 비껴있는 국수 소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입 소나무, 맹산 검은 소나무를 비롯해서 20여 종의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 국수 소나무는 줄기 색깔이 붉은 밤색을 띱니다. 그래서 높이가 20 내지 30m 되고 나무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인 것으로 해서 경관학적 가치를 돋궈주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금 튼튼하고 옥샘에 보기 좋은 소나무의 유전 자원들을 찾기 위해서 평양시 룡악산 지대를 비롯해서 소나무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답사하면서 많은 출발 재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산림 토지에서 직파 조림을 해서 산림률을 높이기 위한 종자 피복제를 새로 개발해서 40% 이상의 발화를 보장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금강소나무 우량개체 30여 그루를 선발하고 온 나라 각지에서 자료면에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중구역에서는 심은 소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올해 심은 나무까지 50년생부터 시작해서 100년생 넘는 소나무가 100여 그루가 됩니다. 소나무 가리를 놓고 볼 때 지금 낮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 8시부터 19시까지 2차 이상 소름 있다는 물로 입분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두입소나무로서 잎 사이에서 숨쉬기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아침 시간에 입분물을 자주 해주게 되면 소나무의 살림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주기가 뚜렷하며 장엄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관리하면서도 구분 모양을 갖추기 위한 전종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평양 화초연구소 말린꽃 제작소에서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국수 소나무를 형상한 여러 가지 실내 장식용 제품들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상상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하며 또 자연계의 소나무나 분재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줄기 구조와 잎자임새 형상에 힘을 넣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찍은 이렇게 사진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서 소나무의 웅장함과 옥색 기상이 비껴 있도록 또 이 소나무의 생태학적 특성이 그대로 살려 있도록 도안을 설계하고 구에 비춰 말린 소나무 제품을 서로 다른 크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말린 소나무 제품 제작에서 기본은 설리풀 가공 처리하는 공정인데 설리풀 다른 꽃이나 그런 잎재료 등과는 달리 탈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정을 먼저 거쳐준 다음에 탈수를 진행하고 그다음 여기에 염료와 형태 고정제를 주입시켜줘서 그 실제 소나무와 같은 그런 유연성과 그 잎색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 잎 하나하나 껍질 하나에도 심려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이 제품 하나를 넣고서도 소나무의 옥색 기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게 만들어내려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이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1990만여 명, 사망자는 455만 5,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60만여 명의 감염자와 1만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변이 비루스들이 광범위 전파되면서 전염병 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24시간 동안에만도 3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그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300만 명 개선이던 감염자 수가 지난 7월과 8월 이 2달 사이에는 무려 200만여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2달 남짓한 기간에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다의 서부 지역에서 감염자 급증으로 대류행 전염병 전파에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방역 조치들을 제때에 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다에서는 현재까지 150만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한편 오세안주에서도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와 웰링턴시에서 1일에 75명의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또 발생해서 그 수는 68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대류행병 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엄격한 봉쇄 조치가 2주일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가족 성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극력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1일 보고서를 발표해서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3,100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1970년대에는 한 해에 평균 710여 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 2010년대에 와서는 3,100여 건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수는 1970년대보다 4 내지 5배 더 증가했고 그 파괴율은 7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케니아에서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차입 생산량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케니아는 세계 4대 차 생산국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해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무더기비가 내려서 일부 차입 농장들이 큰 물피해를 입고 또 가물 현상도 자주 일어나면서 지금은 그 수확량이 대폭 감소됐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효과로 해서 앞으로 2050년에 가서는 케니아의 차입 생산량이 현재의 39%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녕, 문촌, 위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초록해였습니다. 전천과 회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균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초록해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4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28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남 바닷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록해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초록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성림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초록해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재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적게 내리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8.8mm로서 평년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소이안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원산만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이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지 않게 논물 관리와 배수로 정리를 잘하고 건설장들에서는 건설 자재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5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6일과 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8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9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서해안 중부 이북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간이근들은 지방불 날씨를 보시겠습니다.